안녕하세요.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 성장하는 글쓰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맞춤법 파괴의 어떤 현장들의 모습,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신조어가 등장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신조어가 어, 굉장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 뭐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어떤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만큼 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왜 잘 써야 할까를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사고력 향상, 논리력 향상, 창의력 향상, 표현력 향상,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사고력 향상이라는 건 생각의 폭, 집중하는 힘을 늘릴 수가 있다. 이 글쓰기 연습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고요. 논리력 향상은 순서와 구조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고, 주장과 근거,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논리력도 향상이 된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건 하나의 어떤 고민,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주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것도 좀 가져와서 적절하게 짜깁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표절이나 베끼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창의력 향상과 맞닿아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죠. 발표력, 이게 내가 글을 쓰면 이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내가 이걸 들고 나가서 발표하지 않아도 내가 글을 썼잖아요. 그럼 이 글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 글을 읽어주는 독자를 생각하고 독자를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표력도 향상된다. 그리고 이렇게 일종의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죠. 내 생각을 글로 쓰고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집중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 이걸 키우는데요.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의 저장, 정보의 표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전 조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온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내 목적에 맞게 표현해 나가는 거죠. 글을 써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손해, 뭐 뇌간, 이런 것들을 뭐 굳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전두엽이나 두정엽이나 측두엽, 이런 우리 두뇌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두뇌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글이라는 건 그래서 다양한 독자가 있고 그 독자들과 내가 소통하는 수단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내가 막 글쓰기를 한다, 내가 뭐 국어 실력이 늘어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글을 써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나만의 표현법,
이런 것들도 익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사고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논리력 향상. 자, 우리가 글을 쓴다 이거예요. 글을 쓴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치에 맞게 글을 써야겠죠. 그래서 어, 설득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검토하고 이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글을 써요.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도 하죠. 요구를 하기도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내 글을 검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글을 쓰는 동안 내 목적성, 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원래 글을 쓰려고 했던 방향과 벗어나는 글을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검토하고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설득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이라는 건 낱말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요.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요.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체계적인 유기관계, 짜임,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글을 쓰는 내내. 이것도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글을 쓸 때는 어떤 글의 형식에 맞추어서 글을 써야 돼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주장하는 글은 이렇게 써야겠죠. 머릿말, 본문, 맺은말, 설명하는 글은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의 어떤 구성 요소죠. 그 구성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글에 내가 어떤 글을 쓰는지, 지금 주장하는 글인지, 설명하는 글인지, 혹은 뭐 이게 소설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그 형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글을 써야 된다. 즉, 이게 바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죠. 내가 근거를 가져와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엉뚱한 근거를 끌어왔다든지 아니면 내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하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 글에 동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왜 잘 써야 할까? 그래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창의력.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 능력이죠.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 지식을 내가 지니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인문, 언어, 문학, 교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인물, 철학, 역사, 뭐 그 밖에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 글쓰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창의력이라는 건 기존의 세상에 없었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에 맞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없던 완전히 별개의 어떤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전화기, 거기에다가 뭐 카메라를 넣고 이메일 기능을 넣고 mp3 기능을 넣고 뭐 내비게이션 기능을 넣고 컴퓨터 인터넷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마트폰이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생각을 해서
내 목적에 맞게 재조합해서 내놓은 거죠. 요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창의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능력. 이게 바로 표현력이란 말인데, 자, 이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글쓰기. 그리고 이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 소통과 소통이 맞물려 돌아갈 때 이걸 우리는 공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과 글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표현력이라는 걸 키울 수 있고 이 표현력 안에 소통이 바로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어요. 이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죠. 나 혼자 글을 쓰고 끝나면 이건 글이 아니에요. 그냥 낙서예요. 물론 일기 같은 경우는 좀 별도의 테마로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글은 다른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죠. 이런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글쓰기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살펴봤어요.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 자, 이런 것들이 뭉쳐서 이 글쓰기가 바탕이 되어서 이게 일종의 현대사회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제 4차 산업혁명 그때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자, 4차 산업 사회가 시작되었죠. 이 미래 사회에서 변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경쟁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고력이 있고 논리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또 소통을 바탕으로 한 표현력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친구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시험 점수 몇 점, 무슨 시험 점수 몇 점, 이런 게, 그 다음에 무슨 자격증, 이런 게 하나의 스펙이고 경쟁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나만의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큰 경쟁력과 메리트를 가지고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잘 써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은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